본 콘텐츠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작되었으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할 목적이 없음을 밝힙니다. 11월 27일 2시 2심의 선고일이었고 결과는 당연하듯 승소했어. 혹시나 이 영상으로 날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 정리를 해보면, 나는 2010년 어쿠스틱 콜라보라는 팀의 프로듀서로서 전곡, 작편곡, 연주 90%의 작사가로 데뷔했고 2013년 11월에 모종의 이유로 쫓겨났다가 2018년에 새 멤버 모수진과 만나 다시 시작했고 2021년에 회사의 이의제기, 시정 요청, 내용 증명, 소송 끝에 2024년 1심 95%에 대승을 했고 촬영 기준 어제인 2025년 11월 27일 2심도 승소했어. 반소에 관한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심은 100% 부담하셔야 한다는 게 2심은 100% 승소했다고 생각하면 돼. 또 2심의 가장 큰 쟁점은 김승재는 모수진 작사도 인정해달라였었고 모그의 대표이자 로보콜렉션의 전 대표 박종진 측은 계약을 위반한 건 김승재, 모수진이다 였었는데 판결문에 따르면 우리 승리라고 하시네. 우리도 작사에 관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아쉽긴 하지만 이건 형사고발로 한 번 더 다퉈보면 되겠지. 다행히 그래도 재판부에선 내가 수진이랑 작사를 같이 했던 것까진 인정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정원희 씨가 널 좋아하나 봐라는 곡을 단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작사에 등재한 건은 예전 기록은 잃어버렸다, 다만 자료는 있다 라면서 정원희 씨가 제일 많이 바꾼 최근 가사를 내밀길래 난 당연히 수진이 작사로 받아들여지겠구나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네. 예상하기론 청구 취지가 이젠 보낼게로 돼 있어서 그것만 본 거다 라고 재미나이는 그러더라고. 내 생각엔 이번 재판은 증거 자료만 200페이지가 넘게 있었거든. 홍보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 뮤직비디오에 1억이 들지 않았을 거란 증거, 악기를 못 다루는, 시퀀서 프로그램을 다룰 줄 모르는 정원희 씨의 작사와 편곡 탈취 증거, 40만원짜리 녹음실의 장비 가격표, 박종진 씨와의 녹취록, 녹취도 파일은 안 되고 무조건 녹취록으로 해야 되더라고. 그 많은 증거와 대조하시기에 바쁘셨다고 생각해. 저작권 형사소송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다 빼고 저작권에 관련된 부분만 집중해서 준비했으니 훨씬 디테일하답니다. 이번 재판만큼이나 저작권 형사소송에 정말 많은 증거를 준비했으니 열심히 해서 수진이의 권리를 찾고 음악하는 후배들에게 저작권에 관한 좋은 판례를 꼭 남기도록 할게. 아무튼 뭐 3심을 요청하실진 모르겠어. 2심 판결에 따라 박종진 씨는 내 소송 비용까지 100% 부담하시라는 판결이 나왔고 난 더 뭐 할 생각이 없어서 기각되지 않을까 싶어. 혹시나 열려도 뭐 지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유는 영상 뒤편에 정리해 놓을게.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로보콜렉션의 전 대표 박종진 씨와 현 대표 정원희 씨, 화이팅 하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셔서 저한테 원래 줬어야 하는 돈 서둘러 입금 부탁드립니다. 이 2심 과정 중에도 재밌는 일이 많았어. 그중 나에게 빅재미를 주신 분이 계신데 싱귤러리티라는 아이디가 자꾸 말도 안 되는 댓글을 다는 거야. 그 중에 마지막 댓글이 음악 쪽으로는 문외한이지만 반도체 쪽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기업 간의 계약 기간 중 반도체 기술을 내가 연구 개발했고 R&D 예산을 삭감시켰으니 반도체 기술을 중국, 북한에 넘겨도 된다는 논리와 맞닿아 보인다. 이렇게 쓰셔서 돈 지급 없이 개발을 시키는 건 범죄입니다 라고 했더니 지가 긁혀서 부들부들대며 당사에 라고 표현하고 계신데 음악하고 관련 없는 직종인 귀사는 왜 내 말에 그렇게 끓기셨을까? 참 재밌는 양반이야. 뭐 모그의 대표이자 나와 재판한 로보콜렉션의 전 대표 박종진 씨는 멜론의 본인 아이디로 대댓글로 안 닿은 욕하다 걸려서 박제되기도 하셔서 새삼 이런 댓글들이 놀랍진 않아. 아 맞다, 팀장이 대표의 아이디로 달았다고 했다. 내가 안 당하면 안 따라해. 성현이가 단 거긴 하겠지만 이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알 순 없지만 진실이라면 팀장에게도 무시당하는 대표, 거짓이라면 팀장 팔아먹는 짜치는 대표라고 생각해서 그 어느 쪽도 재밌긴 해. 한국엔 참 재밌는 사람이 많아. 그리고 당사를 외친 이분이 누군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지만 거기에 예를 들면 인생 겨우 예를 들면 신인으로 들어와가지고 예를 들면 보컬 예를 들면 2년 동안 해가지고 겨우겨우 해서 지금 화이팅 하십시오. 댓글을 보니 반도체 사업을 하시나 본데 그 사업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박종진 씨는 내가 로보콜렉션 측의 변호사를 모욕했다며 상대 변호사님에게 내 뒷담을 하셨더라고. 내 1억짜리 비디오의 감독료는 2,250만원인데 8천만원짜리 뮤직비디오의 감독료는 0원이라는 소리지. 뮤직비디오를 제작할 때 영수증이 아닌 견적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상대방 측에서 스스로 가져다 바친 거야. 물론 변호사님들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 박종진 씨의 변호사님도 유명하고 유능하신 변호사님이었거든. 이건 1회인이 거짓말을 해서 발생을 하는 거지. 견적서가 진짜라는 거짓말을 했으니 변호사님은 1회인을 믿고 제출을 한 거고 이 덕분에 재판을 쉽게 대승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여기 어디가 변호사님 욕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상대 변호사님 역시 엔터업계에선 유명하시고 나도 이분의 책도 읽고 공부한 사람이기도 하고 존경하는 변호사 중 하나거든. 그리고 변호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1회인의 편이 되셔야 하니까 변호사님이 로보콜렉션 편을 드시는 게 밉거나 화나진 않았어. 오히려 솔직한 마음으로 100% 내가 이길 걸 알아서 죄송한 마음이 있었지. 아니 내가 진짜 얘기를 안 하려고 내가 꾹꾹 참다가 얘기한 거 수진이 작사곡에 왜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야? 정말 같이 해서 그랬습니다. 아니 걔가 코드를 알아.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면 흥얼거려갖고 이분을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면 나도 작사가 다 들어가나? 그 정도가 아니고요 대표님. 정말로 제작을 할 때 처음부터 같이 해서 그거는 진짜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걔가 예를 들면 윤상 정도가 됐어. 그래서 예를 들면 누가 밑에 있는 후배가 있어서 걔 앞에서 흥얼흥얼 거려서 걔가 코드도 만들고 예를 들면 음악 만들어서 예를 들면 윤상 작사곡 나가는 거 누가 뭐라 그러겠어. 네. 근데 이제 2년 차 때 내가 흥얼흥얼 거리고 예를 들면 코드는 예를 들면 작곡은
네, 같이는 안 들었습니다. 아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 진짜 승재 씨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예를 들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회사가 무슨 돈을 벌어요? 회사 예를 들면 연봉이 얼마인지는 알아요? 여기 임대료가 얼마인지는 알아? 아, 다 까놓고 얘기하자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줄게. 내가 예를 들면 사진을 찍고 예를 들면 라이브 영상을 찍을 때 2년차 신인이 현장에서 본인의 의견을 얘기를 하나? 아니 나는 수지 씨가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네. 죄송한데 일단 대표님 가서 조금 일찍 가서 말씀드립니다. 아니 수지 씨 회사에 대한 어떤 신뢰나 아니면 PD에 대한 어떤 신뢰가 없으면 우리 하지 맙시다. 일단 승기 씨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PD가 승기 씨 꼬마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제일 잘 나가는 감독이라니까? 코카콜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를 찍는 제일 잘 나가는 감독이야. 어머니 진짜 크게 착각하는 거 같아. 그냥 회사의 부대표니까 만만해 보여요? 승기 씨 바깥에 있는 사진작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우리 와서 정부사장이랑 제발 30분만 예를 들면 얘기하게 해달라부터 시작해서 국내에 내놓으라고 하는 크리에이터들도 와서 절절기는 감독인데 내가 싸이를 졸라 싫어하는데 그 새끼랑 내가 일을 하나 하면서 걔한테 크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는 싸이한테 한 번도 반말을 하거나 욕을 한 적이 없어. 근데 걔가 내 면상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했네. 왜 저한테 지금 욕하세요? 라고. 내가 너한테 언제 욕했냐. 근데 싸이가 나한테 얘기하는 게 한마디야. 아니 꼭 빅 문자가 왔다 갔다 해야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욕이라고 느낀 욕이다. 지금 승재 씨가 나한테 욕하고 있는 거라고 난 들려. 이걸 어떻게 못 이길 건데. 근데 이걸 또 못 참고 변호사님과 이간질, 과거에도 안다은과 나에 대해 이간질, 굉장히 간질간질한 걸 좋아하시나봐 박종진 씨는. 누가 옆에서 간지럼 태워드려야겠어. 뭐 그래도 우리 변호사에게 그 얘기를 전달받고 상대 변호사님하고는 따로 연락드리고 오해를 풀었어. 또 재판을 하며 나도 놀랐던 건 광고업계는 반일 촬영일 때도 스텝의 월급을 포함시키는 게 국룰이래. 내가 광고업계가 아니라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현대차, 코카콜라 등의 광고를 맡았던 모그의 대표이자 로봇콜렉션의 전 대표 박종진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진짜 비합리적인 단가 아니야? 그동안 대기업들은 단 한 번의 촬영에 다수의 직원의 월급을 지불하고 있었나봐. 물론 광고가 영상 한 개가 아닌 일정 기간 동안의 프로젝트로 영상을 여러 개 기획하고 노출 플랫폼마다 다른 컨텐츠를 만드는 등의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거라면 한 달 내내 일하시는 거니 그런 기간 내의 프로젝트라면 동의하지만 이건 반일 촬영인 영상 단 한 개의 뮤직비디오인데 이것마저 진짜 업계의 국룰이 맞다면 제가 촬영팀을 모아 광고 대행업을 해서 거의 10분의 1 가격에도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기업의 광고주님들 연락 부탁드립니다. 괜찮은 마케팅 회사 친분이 있고요. 괜찮은 영상 감독님들도 몇 친합니다. 음악 쪽이긴 하지만 저 개인의 마케팅 성과도 있습니다. 박종진 씨가 말씀하시길 업계의 관행이라고 하는 영상 한 개에 스텝의 월급을 안 넣고 스텝이 일한 만큼의 데이페이로 계산할 예정이니 아마 많이 업계의 관행보다 엄청 싸게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중에 광고업계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반일 촬영, 영상 딱 한 개에 총 4명의 스텝의 월급인 총 1682만 7,717원을 견적에 넣는 게 광고업계에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웃겼던 건 저번 영상에도 말했지만 난 2018년에 수진이 2019년 초에 계약하고 2021년까지 프로필을 촬영하지 않았거든. 이때까지 매출을 최소 1억 넘게 냈고 싱글 2개로 매출이 5천이 넘었음에도 근데 사진 한 장 없이 나와 수진이의 출연에 대한 프로모션을 돌았다며 프로모션비를 청구한 거지. 근데 이걸 박종진의 직원이 증인으로 나와서 데뷔할 때 다 찍었다, 안 찍는 건 말이 안 된다 하셨고 실제로 공개된 사진이 없던 우리는 이걸로 인해 우리를 위한 프로모션이 없었다는 걸 증명해냈어. 증인으로 나와주신 분도 생각도 못했던 거지. 데뷔하고 매출이 1억이 넘는데도 프로필이 없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였으니까.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내신 박 사장님 리스펙트! 내가 굳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받을 것을 각오하고 계속해서 실명을 언급하는 이유는 박종진 씨와 그의 전 여친 정원희 씨가 음악업을 계속하려 해서야. 원래 회사명인 무브먼트 제너레이션이 피터한님과의 소송도 지고 나랑 재판 중이던 기사가 떠서 대출이나 투자가 잘 안 되시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난 알 수 없지만 로봇 콜렉션으로 법인명을 바꾸신 뒤에 본인이 대표직도 내려놓으시고 지금도 사귀시는지 알 길 없는 전 여친이자 박종진의 다른 법인인 모그의 부대표인 정원희 씨가 로봇 콜렉션의 대표로 취임하시면서 노놀이라는 페이지를 통해 신인을 모집하고 이 신인들의 싱글을 발매하고 있기도 해. IP의 분배는 잘해주려나 모르겠네. 분배에 관한 계약서 작성은 했는지도 궁금하고. 아무튼 이 과정을 모아 투자와 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내 저작물들을 판 돈 20억 이상은 어디로 쓰셨는지는 알 순 없지만 로봇 콜렉션 회사의 사무실 주소지는 강남 고가의 아파트로 되어 있네. 진짜 그 20억 내의 돈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법인 사업자는 안 가려도 된다고 하지만 예의상 가려줬어. 아무튼 결국 사업도 자기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 사업이 망하면 투자자들만 돈을 날리겠지? 박종진 씨가 제일 잘 나가는 감독이야. 라고 말하는 정원희 씨는 2011년에 입사한 분이 2010년에 데뷔한 어쿠스틱 콜라보를 만든 초능력자이자 악기를 못 다루고 작곡 프로그램을 못 다룸에도
K-팝 스타 출신 피터아님의 곡에 편곡으로 참여하는 아주 대단한 능력과 권력을 가진 분이지. 이런 분들이 어쿠스틱 콜라보 상표가 자기 거네, 우리가 만들었네 이렇게 영업하며 이 영상을 보지 못한 신인들을 계약하게 둘 수 없었고, 이 영상을 보지 못한 투자자들에게 리스크를 모르고 투자하시게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각오하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 과거의 문제를 단 한 번의 사과와 인정도 없이 거짓말로 영업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만약 갚아야 될 금원과 권리, 사과와 반성 이후에 새로 음악업을 하시겠다면 당연히 응원하고 홍보하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 영상은 철저하게 공익적인 영상이야. 불특정 다수의 음악을 직업으로 꿈꾸는 내 후배들과 음악업계의 발전을 꿈꾸는 수많은 투자자분들을 위한. 그리고 내가 아무래도 이번 재판에 관해선 아티스트 입장이고 아티스트로서 영상을 찍다 보니 우리나라에 이상한 회사만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뮤지션들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나 때문에 본인들의 회사도 오해를 사진 않을까 걱정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충분히 좋은 회사도 많아. 나는 빌리빈에 있으면서 2번 정도 대표님을 대신해 레이블 협회에 총회도 나가보기도 했는데, 레이블 협회 총회를 나가보면 좋은 회사의 비율이 체감상으로는 90% 이상 되는 느낌이고, 각자의 장점과 각자의 서비스로 아티스트와 상생하는 회사도 엄청 많으니까 시청하시는 아티스트나 대표님들은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혹여 아티스트가 말썽인 경우에도 이번 판례는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사례가 많으니 연락 주시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음악을 사랑하셔서 시작하신 좋은 대표님들이 표준계약서나 정산 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셔서 아티스트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보거든. 또는 아티스트가 계약서를 역이용하기도 하고. 아티스트들도 좋은 아티스트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난 이제 이 경험들을 모아 대중음악 기획업 같은 곳에 사례집을 내서 음악업계에 아주 조금의 보탬이 되는 게 2026년의 목표야. 좋은 회사가 많아져야 좋은 아티스트가 생길 거고, 음치의 평범한 실력을 가진 나는 아티스트가 많아져야 그제서야 쓰임새가 많아질 거니까. 그리고 이제 겨우 계약 해지 소송이고 아직은 소송이 정말 많이 남은 게, 노놀이라는 페이지를 운영 중인 루보콜렉션의 전 대표 박종진과 현 대표 정원이는 내 저작물을 나와의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 동의도 없이 다른 곳에 팔아버렸으며, 심지어 나랑 계약한 법인도 아닌 다른 법인으로 거래한 정황이 보여. 배임도 횡령도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 이것에 관한 내 권리를 찾기 위한 소송이 남아있고, 상표권 역시 초능력으로 따온 상표권이잖아. 분명 상표 등록 시엔 정원이가 만들었다고 기술했지만 정원이 씨는 2011년 입사고 어쿠스틱 콜라보는 2010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럼 정원희 씨가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는 걸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이 판결문은 법원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문서일 뿐이고, 선 사연권은 처음 기획, 프로듀싱, 작사, 작곡, 연주자인 나에게 있으니 상표권을 찾아오기 위한 소송도 할 예정이야. 물론 회사가 먼저 기획을 하고 팀 이름, 컨셉에 맞는 친구들을 교육, 육성해서 완성시켜 나가는 아이돌 산업 같은 경우는 나와는 다른 케이스긴 해. 뉴진스가 어도어거인 건 내 경우랑 많이 다르지. 난 선 기획자가 나여서 데뷔 앨범의 프로듀서로 박혀있고, 내가 컨셉, 작사, 작곡, 편곡, 연주까지 전부 시작한 사람이니까. 물론 정원희 씨가 초능력으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걸 보여주면 인정. 그럼 뭐 상표권 줘야지. 그리고 재판이 내가 1심 95% 대승, 2심 100% 승소라고 한들 저작 인접권은 여전히 회사에 있거든. 만약 회사는 100의 잘못을 저질러도 나와 수진이가 작사 작곡하고 가창한 노래의 권리를 여전히 회사가 가지고 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IP 반환 소송을 한 번 더 할 예정이야. 이건 아직 판례가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많은 아티스트와 회사, 투자자들을 위해, 건강한 음악 업계를 위해 새로운 판례를 만들기 위해 이것 또한 싸울 예정이야. 소송 하나에 3년 걸렸고 난 돈이 없으니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나가면 12년 정도 걸리겠네. 혹시나 구독, 좋아요로 조회수가 올라가고 조회수 수익이 생기면 조금 더 빨리 끝나겠지? 본인들이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위해,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위해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아티스트가 신뢰할 수 있는 회사가 많아지고 아티스트가 많아지면 그만큼 음악 시장이 커질 테니까. 12년 뭐 짧지? 내 계획은 15년짜리니까. 꼭 모든 걸 철저한 자료 준비와 거짓 없는 자료들로 준비해서 끝까지 싸우고 좋은 판례를 남겨서 꼭 조금이라도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남기는 영포티가 될게. 나는 음악을 진짜 평생 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아무튼 모두들 나처럼 싸우는 일 없이 행복하게 음악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